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매수를 선택하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전기전자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금 매수를 선택하고 있는데 어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알리바바의 새로운 AI 칩 개발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었죠. 낙폭 과대에 따른 인식 속에서 외국인의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오늘 국내 증시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크게 낙폭을 보이면 빠르게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이러한 가운데서 최근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있죠. 바로 조선주입니다. 오늘 마켓 네이컷을 통해서도 조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정말 많이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떴는데요. 미국의 백악관 예산관리국 보좌관이 SNS를 통해서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의 사진과 함께 곧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한화오션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림으로 준비한 거는 필리조선소의 사진을 준비를 했고요. 제리 핸드릭스라는 인물입니다. 러스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의 보좌관인데 이 러스보우트 백악관 국장 같은 경우에는요. 숨겨진 트럼프 행정부의 두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리 핸드릭스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서 조선업 사무소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산업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SNS에 한화 필리조선소의 사진과 함께 국장의 강력한 예산 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큰 움직임이 예상된다라는 글을 게재한 거고요.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곧 해군 발주가 예고가 된 게 아니냐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하나오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그 발주 계획을 보게 된다면요. 우선 지금 함정의 규모 자체가 현재는 296척이고요. 2054년까지 30년간 381척까지 좀 늘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20년에서 30년마다 교체 수기가 있기 때문에 총 30년 동안 364척의 신규 건조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현재 지금 미국 조선업과 가장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군함 건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단연 한화오션입니다. 가장 먼저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이로 인해 2024년부터 우리나라가 미국 MRO 산업에 진출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점점 더 확산이 됐었는데 여기에다가 호주 오스틸 지분의 인수까지 추진하면서 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억 달러의 투자안을 발표를 하면서 연간 20척까지도 확대한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조선 시장에서 군함 비중이 80%인데 그게 바로 하나오션과 국내 기업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마스가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요. 시장가 대비 3배에서 4배 고가 수준의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도 점점 더 탄탄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긍정적인 소식 전해지면서 하나오션 장중에 123,700원 터치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군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오션과 같은 대형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기자재 쪽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기자재 쪽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D현대와 삼성중공업도 마스가 프로젝트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라던가 그리고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HD현대 같은 경우에도 조선산업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협약 소식 전해졌었고요. 특히나 최근에 주목받았던 게 HD현대중공업과 미포를 합병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역시나 지금 조선산업에 대한 프로그램 MOU에 대한 소식 전해지고 있고 MRO 시장에 가장 늦게나마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두 기업 모두 다 마스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부 계획을 보게 된다면 기자재 투자라던가 공급망을 강화하고 조선소 인수와 현대화를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HD현대 쪽이고요. 또한 자본력이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특히나 중소형 그쪽 부분에 대한 수주 소식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해군의 정비라던가 특수선 쪽까지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시적의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선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호재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악재도 몇 가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입항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한 번 더 슈팅에 나왔던 이력이 있었는데 지금 또 까놓고 보니까 그 입항세에 대한 반사 이익이 생각보다는 낮다라는 게 지금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지금 컨테이너선 발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도 발주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지금 컨테이너선 10척을 발주를 지금 선택을 했는데요. 6척이 확정이고요. 4척이 옵션이라고 합니다. 2028년쯤에 인도가 될 예정이고 규모 자체가 21억 달러 굉장히 큽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7월에 중국 조선소에 컨테이너선 20척 발주를 넣었고요. 우리나라도 이 차를 신청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선택을 받은 상황입니다. 사실 조선주 특히나 컨테이너선에 대한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좀 더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왔던 게 미국이 10월부터 입항세를 부과하는데 중국 소유의 선박에는 톤당 50달러 그리고 중국산 선박에는 톤당 18달러 정도가 부과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됐었죠. 하지만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우선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중국 선박 비중이 높은 해운사가 좀 불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중국산 선박에만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선주사들이 아무래도 좀 대출 갈아타기라는 우회 전략을 사용을 하면서 선박을 중국 국적이 아니라 비중국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입항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이겠죠. 중국과 우리나라의 건조가를 좀 비교했더니요. 중국이 한 16%가량 저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배 한 척당의 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6%가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중국산을 선택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게 지금 유럽 측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이로 인해서 프랑스나 스위스가 중국 컨테이너선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컨테이너선보다는 우리나라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 좀 악재가 있었죠. 우리나라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후폭풍으로 자동차 산업이라던가 그리고 조선 산업에 대해서 노조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스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경영상 결정까지도 쟁의행위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교섭권 확대인데 원청과 하청 구조에서 협력사 직원도 원청 상태로 상대로 좀 교섭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HT 현대중공업과 미포 노조가 합병 발표에 반발을 했고요. 공동 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인수합병과 매각에 대한 리스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밸류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나타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불확실성이 조금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현재 기회와 그리고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1, 2년 안에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해군 군함 발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나오고 있고 마스가가 군함에 대한 계약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캐나다 함정 발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죠. 다만 입항세 효과가 생각보단 제한적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조 리스크 확산된 부분은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조선 산업에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켓 데이컷 여기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2시 구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10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했고 지금도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반도체주들의 낙폭, 이를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3,17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790선을 회복하면서 79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일중 흐름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3,150선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점차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오후 1시를 기준으로 3,170선을 회복을 해줬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3,17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790선을 회복해줬고요. 점차 오름폭을 키우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79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함께 짚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6거래일 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2,200억 원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오전장 들어서부터 사들였던 외국인이 지금까지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 포지션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2,600억가량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인이 500억가량 현재 시간 사들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포착이 됐지만 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도 현재 시간 1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시장의 쌍끌이 순매수가 포착되고 있고 개인만이 양시장을 팔고 있는데요. 개인 현재 코스닥 5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주들의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어제 이 알리바바의 중국 내 생산 AI 칩 생산 소식에 따라서 반도체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러한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69,000원 선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오름폭이 조금 작은 모습인데요. 그래도 1.66%가량 올라주면서 26만 원 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 넘게 오르면서 엠스포 2025에 대한 기대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일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93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알테오젠이 1.65%가량 오르면서 46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 강세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펩트론이 4% 넘게 오르면서 오후장 들어서 시가총액 3위를 회복을 했습니다. 31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타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65만 2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시죠.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이 미국에서 군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해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미국 백악관에서 힐리 조선소의 사진과 함께 곧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한 건데요. 이를 언급한 인물이 미국 조선업 사무소의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12만 1,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는 현대모백스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초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수혜로 로봇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오늘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여기서 실적이 탄탄한 현대모백스와 로보티즈를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모백스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고요. 6,0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시죠.
마지막 특징주는 파인메딕스입니다. 파인메딕스가 내시경 기구인 클리어팁 2세대가 미국에서 FDA 승인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 클리어팁 1세대가 FDA 승인을 받은 이후로 클리어팁 2세대까지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오늘자로 나오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 미국 내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파인메딕스 오늘 6%가량 오르면서 7,9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웨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조선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9월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저조한 달로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약세장이라고는 하는데 조선주들은 이와 조금 연동되지 않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게 엮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세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이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9월 달에 기본적으로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네. 달이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고요. 특히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그런 이제 통계가 좀 더 맞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달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게 보는 그런 뷰보다는 지금 정도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박스권 내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올 초서부터 계속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게 미국에서의 이제 국내 조선소의 그 기술력을 상당히 탐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출돼 있지 않은 미국 내에 조선소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 선박들을 수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강한 그런 주가 흐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한미 무역협정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 조선소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마스카 프로젝트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관련된 기업들은 2분기 실적에서도 나왔듯이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스가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지고 있는 조선업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달에도 조선 수출이 전년 대비 11.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이렇게 이제 수출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는 이유는 가장 큰 게 2021년도 이후에 조선 선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이런 오른 선가에 따라서 지금 수주한 그 물량들이 인도가 되면서 매출이 크게 잡히고 영업이익도 크게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주요 조선사의 실적들이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영업 증가율 같은 경우는 100% 가까운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일 만큼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선 업체들이 이런 강한 이제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도주냐라고 보면 주도주는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올 상반기와 같은 그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거기에는 약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느 정도 마스가에 대한 기대, 실적의 호조세를 보이는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 외에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와야만 주가가 지금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관심이 조금 멀어질만 하면은 또 좋은 소식 들려오고 또 멀어질만 하면 좋은 소식 들려오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시장에서의 언급이 있는 듯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백악관 관계자가 필리 조선소를 언급하면서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실제 발주로 이어진다면 국내 조선 관련된 기업 가운데 어떠한 종목이 좀 수혜를 최대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전략은 어떻게 잡고 다가가야 될까요? 네, 일단 미국에서 조선이 이제 발주가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아마 국내 조선 업체들의 주가는 지금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의 투자자들도 이제 미국 행정부가 어떠한 이제 말을 하느냐 아니면 행동을 하느냐에 상당히 이제 귀추가 이제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얘기 나온 것도 미군 해군 함정에 대한 그 한국 발주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법상으로 보면 미 해군의 함정을 해외 조선소에서 발주하는 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회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 뭐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에 발주를 해서 그 조선소와 한국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방안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조선소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해도 국내 조선소에서 해당 함 선박의 블록 등을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조선소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아마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빠르면 올해 내에도 이런 발주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뭐 시장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미국 행정부에서 미 해군 함정을 발주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회사는 아마 하나오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내에 이제 필리 조선소라는 조선소를 갖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이제 필리조선소와 하나오션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필리조선소가 선박을 수주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수주를 했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미 해군 함정도 수주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호주의 이제 오스칼 조선소 인수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분을 9% 넘게 갖고 있는데 이거를 19.9%까지 확대하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요. 호주에서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오스칼 조선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미국에도 이제 조선소를 갖고 있는데요. 그 조선소가 미국의 4대 그 함정을 만드는 그런 조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스칼 조선소까지 인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 내에서의 이제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미국 선박이나 함정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MRO라던가 미국의 함정 산업과 연관돼서 가장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 조선이라는 업종이 서플라이 체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재 관련 기업들도 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오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국면으로 들어갔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조선업이 잘 되면 뭐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자재 회사도 당연히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조선업 종들이 이제 갈 때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좀 적었습니다. 물론 꾸준히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그 폭이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조선소들, 대형 조선소들이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조금 쉬어가면서 이 조선 기자재로 좀 이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조선 업체들이 지금 높은 수주 잔고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지금 수주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중에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세진중공업입니다. 뭐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주거 선원의 이제 주거 공간인 테크하우스, 그다음에 LPG 가스 탱크를 이제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출 비용 비중으로 보면 테크하우스가 한 70%, 그다음에 탱크 부분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테크하우스 같은 경우는 모든 이게 선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배에 이런 테크하우스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현대,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에도 이런 테크하우스를 납품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중요히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가스 이제 탱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LNG뿐만 아니라 LPG 가스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LPG용 이제 가스 탱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상 물동량이 증가할수록 LPG 탱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세진중공업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 가운데서는 세진중공업을 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조선업종이 다 잘 가고 그리고 내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 부분에서 저조하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종목을 선별하는 데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어떤 식으로 옥석 가리기를 하시고 종목을 선정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섹터가 성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선 관련된 분야는 성장성이 뭐 상당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뭐 IMO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죠. 여기서 얘기하는 2050년도까지 탄소 배출을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런 미군 관련된 MRO나 그다음에 해군 함정보다 좀 더 크게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노후화된 선박들을 점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국내 기업들이 LNG, LPG 뭐 아니면 이중연료 관련돼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련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업 섹터는 뭐 미군 해군 함정 MRO 이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메가 트렌드에 탄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렇게 이제 메가 트렌드를 탔다라고는 하지만 과거와 같이 저가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뭐 상당히 이런 국내 조선사들이 뭐 도크들이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부가가치 선박들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해당 기업들의 순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개선세도 같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주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기업, 그다음에 향후의 성장성 기대된다라고 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조선업 관련돼서 올 초서부터 본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최근 들어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도 조금 조정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관련돼서 그 마지막으로 가격, 주가의 흐름이 어떤지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25,000원까지 고점 찍고 현재 하락으로 좀 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변동성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주 지금 시점에서 추가 상승 레벨업 가능할 구간일까요? 아니면 순환매 돌면서 차익 매도가 좀 쏟아질까요? 일단 뭐 지금 당장으로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순환매가 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오르신 분들은 차익 매매 확인하고 싶어 하시기 네.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조선 관련된 업종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조선 이제 수주 관련된 산업이 향후에 트렌드를 이제 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중간 과정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주춤거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트렌드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조선사들이 그러니까 이중연료 추진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디젤과 가스, 아니면 디젤과 암모니아, 아니면 디젤과 수소와 같은 그런 이제 관련된 분야에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도 물론 그 해당 분야의 추진선을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내 업체가 조금 더 나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국내 업체들의 뭐 중장기적인 수준세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미군 해군 함정의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한 단계 좀 레벨업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이제 수주가 일어나기 전까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뭐 기대감과 불안감이 같이 좀 공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 가격을 좀 좀 타이트하게 정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손절 가격 이하로 매수하신 다음에 손절 가격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빠른 손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저가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조선 경쟁국이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발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컨테이너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이런 게 시장에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컨테이너 시장도 상당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시장인 건 맞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조선 선사들이 지금 대형 선박들의 이제 발주를 많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를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이나 아니면 고부가 가치선으로 지금 이제 많이 옮겨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주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골라서 수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에 대한 뭐 발주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뭐 대형 조선사를 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가로라도 이제 컨테이너선을 지금 수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오래 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력을 아직까지는 중국 업체에 비해서는 높게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중국 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주해 갈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업체의 수주도 꾸준히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뭐 중국 업체와 경쟁 물론 위협 요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엔 좀 이른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조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밸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미국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종목도 좀 선정해서 말씀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ON 오프. 오늘은 자원의 민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원 민영화 스위치는 ON. 물, 전기, 땅, 누구나 함께 쓰는 공공의 자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제 이 자원들이 점점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비용은 늘고 효율을 이유로 민간 기업이 참여하면서 공공재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물값은 오르고 전기, 교통료도 뛰고 심지어 바닷가 모래사장까지 사유화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공공의 자원이 시장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흐려지는 공공재의 경계. 원래 공공재는 모두가 함께 쓰는 공짜 같은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비용과 투자 부족을 이유로 점점 시장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죠. 여기에는 2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적으로 진행되는 합법적 민영화. 다른 하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의 사례처럼 불법적, 비공식적 상업화입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자원의 공공성은 이미 약화되고 시장 논리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로통행료처럼 이제는 돈을 내야만 쓸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민영화의 명암. 민영화는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민간 투자가 들어오면 서비스가 빨라지고 효율도 올라가죠. 하지만 문제는 공공성입니다. 물, 전기, 교통처럼 기본적 권리에 가까운 자원마저 가격이 급등하거나 취약계층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볼리비아에서는 수도 민영화 후 요금이 폭등해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결국 물전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영국 철도 민영화 이후에도 안전성과 가격 문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민영화의 명암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투자의 자산이 되는 자원. 21세기의 자원 전쟁은 이제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국적 기업이 에너지, 땅, 물, 심지어 바닷속 자원까지 투자 자산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자원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닙니다. 국제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새로운 상품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자원 민영화의 스위치는 ON. 시장만이 아닌 공공성과 효율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화요일 오후 파이널샷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별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유럽 증시는 소폭의 강세로 마감했는데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들어 올려준 것은 방산주의 역할이 컸습니다. 최근에 유럽 쪽에서의 방산 이슈 좀 체크해 보자면요. 일단 EU 집행위원장인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해서 정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이와 관련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일단 이 발언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연합까지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후, 즉 종전 이후의 안전 보장을 위한 파병을 의미하는 것인데 종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위협은 여전하기 때문이겠죠. 유럽 파병의 합의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거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좀 곱씹어 보자면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전이 종전된다고 하더라도 방산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사점을 주는데요. 따라서 유럽 증시에서도 전진하고 있는 방산주 이러한 뉴스 속에 오늘도 우리 증시에서 또 시세 연속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 함께 시세 체크해 보시죠. 오늘 한화시스템,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4에서 6%까지 탄력을 또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치테크놀로지가 4%대 강세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19,63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밖에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까지 또 방산의 폴란드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강세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해킹 관련 뉴스가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잇따른 해킹 사태 속에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또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롯데카드 쓰시는 분들은 또 오늘 연락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외부 해킹 공격이 파악됐다라는 회사 측의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사 측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에 특정 서버에서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31일에는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정황이 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롯데카드 측에서는 고객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쏠려가고 있고요. SK텔레콤의 해킹 사태가 올해 초에 있었는데 SKT 사태가 일단락되자마자 또 KT U+에서 해킹 공격 의혹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특정 서버에서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LG U+의 경우에는 9천여 대 서버 정보 그리고 4만여 개의 계정 등이 유출된 것으로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올해 4월까지 해당 정보에 접근한 이상 기록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T의 경우에도 인증서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포렌식 감식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오늘 LG U+와 KT의 주가도 좀 밀려나고 있고요. 보안주들은 반사이익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센즈랩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AI 보안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장중 내내 강세 탄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대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고요. 파수의 경우에도 4% 가까이 오르면서 4,49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의 경우에도 4%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모니터랩과 한국정보인증은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 좀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동반해서 강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폴더블폰 관련주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식지 않는 모습입니다. 판매는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최대 수혜주는 어딜까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KH바텍에 대한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에서도 오늘 KH바텍에 대해서 3분기 깜짝 실적 예상된다면서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 좋을 것으로 봤고요. 폴더블폰의 성공이 힌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매수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
목표 주가 기존보다 20% 올린 1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대선증권에서는 올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슬림화를 추구하는 게 대세라고 봤고요. 이 폴드 타입 폴더블 폰의 교체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에서 내년에 또 폴더블 폰을 출시하는 이슈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갤럭시 Z 폴드 7의 판매 호조 속에 힌지의 가격 ASP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올해 말에 4분기쯤에 2번 접는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KH바텍에 힌지 역시 2개가 들어가면서 2026년까지 힌지의 ASP 가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이 힌지 영업이익 그리고 증감률 전망을 보시면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관련해서 훈풍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KH바텍이 2.5% 탄력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12,66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인시스의 경우에도 5%대 강한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32,350원의 거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삼성전기의 경우에도 5% 가까이 올라가주는 모습, 삼성전자와 PI 첨단 소재까지 오늘 반도체 쪽에서 반등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풍력 에너지 쪽도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국내 풍력 발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죠. 키워드는 바로 국산화입니다. 이번에 경쟁 입찰 관련해서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가장 키워드는 국산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부터 외국산 터빈, 특히나 중국산을 배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 입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에서 프로젝트 총 4건 중에 3건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갔습니다. 10메가와트급의 터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한동 평대 해상풍력, 다대포 해상풍력, 앞해 해상풍력까지 3가지 사업의 총 설비 용량이 279메가와트 규모가 됩니다. 이 사업을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하게 된 것인데 국산 터빈을 원했던 국내 사업자로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한 선택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 서남권 시범단지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가 규모가 가장 큽니다. 400메가와트급의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혹은 유니슨으로 2개의 회사 중에 경쟁이 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유니슨 두 회사 중 하나가 선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7월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제 인증을 취득해서 상용화 속도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고요. 유니슨의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터빈 실증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사업권을 가져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풍력 관련주는 이러한 소식 속에 전반적으로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니슨이 17%대 급등세 연출을 해가고 있고요. 1223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1% 이상 오르면서 6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CS 베어링 3%대 오름세, 세진중공업도 14% 이상 오르면서 18,200원 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엔 전문가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하 전문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징주들 좀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기와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 MLCC 공급 부족이 좀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나오면서 실적 상향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그 파운드리 계약을 통해서 중장기 웨이퍼 공급으로 통해서 삼성전기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34년까지 1만 장 공급 예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2배 이상 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 때문에 향후 실적에 있어서 기대치가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릴리가 일단 차세대 경구용 GLP-1 임상 이상 2건을 좀 중단하게 되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좀 반사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에 RNA 간섭 플랫폼으로 이제 기반 차세대 메쉬 치료제 개발을 좀 일라이 릴리와 협력 중인데 계약 규모가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쟁 약물보다 일단 한 발 더 앞서 있다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좀 지배적이고 연내 임상 1상 종료 후에 마일스톤까지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올릭스까지 오늘의 특징주 좀 점검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볼만한 종목 한번 여쭤볼게요. 종가 베팅주는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어요? 네, 오늘 종가 베팅은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움직임이 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로봇 수요가 한국에서 좀 구조적으로도 로봇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로봇주들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 돌파 후에 눌림목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저는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10만 원을 좀 돌파하는 이런 모습인데 오늘 종가 가격까지 한번 종가 가격까지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12만 원, 13만 원까지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만 6천 원에서 8만 원까지 잡아보고 조금 더 길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12만 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세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을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시죠.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주인공은 조선 쪽인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동방성리 같은 기자재주까지 동방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KH바텍 같은 폴더블폰 관련주도 함께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북미 수출 계약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공략주였던 삼성전기의 경우에도 강한 시세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꼽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세진중공업 15% 가까이 뛰어가고 있는데 조선 쪽 그리고 풍력에너지까지서 기대감 동시에 받아가네요. 네. 세진중공업 우리가 보통 뭐 다른 여타의 어떤 뭐 빅3, 빅4 조선사들과 비교를 해서 덩치는 작긴 합니다만은 어떤 실적 증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주와 관련돼서 그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어떤 조선 관련주죠. 이제 기자재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조선사 위에 이제 배의 일부분을 만드는 회사니까. 근데 그동안에 뭐 놀랐던 다른 여타의 조선사들 대비해서 뭐 놀랐던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연속으로 좀 급등 주가 흐름이 나오면서 주주들의 서운함을 좀 달래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오는데요. 네. 이 조선 업종을 보면서 사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어떤 섹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물론 너무 좋고 실적도 좋고 향후 모멘텀도 너무 좋은데 주가가 좀 약간 심심하다 혹은 힘이 좀 빠진다 했을 때 뭐 새로운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좀 되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지금 대마 불사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의 중심 테마 중에 하나인 것은 뭐 그 누구도 부인하기 좀 힘들죠. 자, 세진중공업. 이제 배 위에 데크 만드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배 위에 이제 데크 하우스라고 배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맨 뒤에 이렇게 건물 같은 거 서 있는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업인데 HD 현대가 들어가는 쪽은 거의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하나오션이랑 뭐 삼성중공업도 이제 그 고객사에 좀 들어간 최근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좀 나왔죠. 연간 한 100에서 한 130척 정도 이제 그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또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는 또 가스 탱크죠. 우리가 보통 뭐 LNG, LPG 각종 이제 화학 어떤 가스들을 날리는 배 이제 탱크를 만드는 많이 만들지는 않은데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작년에 한 9척 정도 일단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올해 이제 벌써 20척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굉장히 많이
어떤 정가가 되면서 주가 흐름 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 세진중공업 나올 때 뭐 리포트라든가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현대 HD, 현대 마린엔진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할 때 뭐 HD 현대 마린이랑 엔진이랑 그다음에 세진중공업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매출도 비슷하고 영업이익도 비슷한데 시가총액은 현대 마린은 지금 3조 원이 넘어가고 지금 세진중공업은 1조 원을 살짝 넘는 수준이라 너무 좀 불공평하다. 왜 같은 섹터 내긴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세진중공업이 싼 거일 수도 있고 현대마린이 비싼 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이제 세진중공업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같은 섹터 내에서 같은 동종업계 내에서 비슷한 어떤 실적을 가진 기업 대비해서 너무 싸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만약에 세진중공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근처럼 급등하는 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올라가는 게 흐름이 나와야지 길게 가는데 이 부분도 세진중공업 그 상한가 같은 부분인데 실적이 워낙 잘 나왔죠. 이제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나오고 거의 한 달 이상을 지금 거의 2달 이상 쉬었죠. 네. 일단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한 번에 많이 오르면 사실 그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계속 연결되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튼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최근 3일 동안의 급등세가 굉장히 반가울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세진중공업을 좀 뭐 저평가 영역으로 중장기 투자로 선택하신 분들은 이러한 급등세가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매물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은 사실 지금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데 기관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거의 다 나와서 최근 이제 매수 쪽으로 오늘 기준으로 이제 전환이 된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매도 쪽으로 오늘 연결이 되고 있는데 기관 수급보다는 외국인 수급을 좀 약간 타긴 합니다만은 일단 기관 수급이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뭐 기관 수급 매수 유의 한번 기대를 해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입시와 함께 앞으로 전망해 보았습니다. 수급까지 함께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현대무벡스 골라주셨네요. 오전 장중에 오늘 상한가 진입해서 조금 풀렸다가 또 다시 상한가 올라간 것 같은데 로봇주들 강세 속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움직이면 다 로봇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움직이면 다 로봇이라고 하는데 로봇이 아닌가요? 이제 물류 자동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움직이니까 이제 로봇이라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네. 로봇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 노란 봉투법과 관련돼서 이제 사람 대신에 자동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어떤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로봇주 보면은 좀 약간 과거에 뭐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 레인보우나 아니면 뭐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군들 거의 안 움직이죠. 거의 안 움직이고 이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일단 뭐 액추에이터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뭐 감속기, 뭐 SPG 그다음에 뭐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무벡스는 사실 뭐 로봇이라고 하긴 좀 힘들고요. 일단은 사실 우리가 로봇이 성장을 하려면 사람이 했던 일을 대신해야지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성장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노란 봉투법과 관련돼서는 가장 좀 염려하고 있는 섹터가 이제 건설, 뭐 조선 이런 쪽이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은 로봇이 대체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나름대로 굉장히 로봇과 관련돼서 올해 10월 달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미국 메타플랜트에 그 다이나믹 그 보스턴 다이나믹 로봇을 이제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것과 관련돼서 현대모비스가 이제 액추에이터 사업을 진출을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현대모비스 일단은 이 시간 빌어서 몇 번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뭐 굉장히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이 뭐 약간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어떤 시장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가 사실 아시는 분들이 많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노란봉투법 관련 테마로 편입이 되면서
무백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 좀 어필을 하는 그런 효과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수주 잔량이나 실적이 뭐 너무 좋죠.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면 상반기만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성장을 했고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화면 보면 물류센터 나오면은 택배 상자가 지나가면서 싹싹싹싹 자동으로 분류되는 거 그거 하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타시겠지만 지하철에서 자동문 그게 이제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반기에 입찰을 해놓고 그게 이제 입찰 결과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뭐 배터리 쪽 북미 쪽 ESS 배터리 팩 회사라고 하면은 몇 개를 좀 압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저 평택 쪽에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니까 뭐 S전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FMB 그다음에 뷰티 타이어 회사들 이제 물류 자동화와 관련돼서 일단 입찰을 해놓고 이제 입찰이 성공을 하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과 관련된 모멘텀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하반기 최고 모멘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장 하나 지으면 500억대, 400억대 공장이기 때문에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상당히 도움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일단 2분기 기준으로 수주액이 1,600억이 넘었고 수주 잔고만 전체적으로 한 4,000억이 넘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하반기에 수주를 못해서 어떤 뭐 실적이 안 나왔다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반기도 실적 좋았지만 하반기도 좋은 실적이 담보가 돼 있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기사화가 된 것도 있는데 협동 로봇, 산업 로봇은 우리 이제 뭐 두산이나 이제 레인보우로 이제 대표되는 협동 로봇은 지금 매출을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고 액추에이터, 감속기 부분은 지금 이제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있다. 지금 로봇 섹터가 우리나라에서 다 합치면 한 19개, 20개, 4개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올라가는 기업들, 떨어지는 기업들 보면 지금 이제 그 어떤 협동 로봇과 산업 로봇은 거의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적과도 좀 약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고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좋고 기관 수급은 사실 지금 빨랫줄입니다. 빨랫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별로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팔아도 조금 사도 조금인데 외국인 수급이 지금 외국인 수급이 현대 모백스의 지금 주가를 좀 어떤 좌지우지하는 듯한 수급 주체예요. 일단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오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상반기 수급 실적과 하반기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 상한가에서 뭐 살 수도 없겠죠. 상한가니까. 근데 일단 좀 약간 조정을 한 2, 3일 정도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하반기 실적 모멘텀으로 내가 한번 현대 무백수 관심 가져보겠다. 그러면은 뭐 나름대로 굉장히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현대무백스 함께 봤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해주면서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해줬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의 실적 탄탄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이번엔 포착 종목 여쭤볼게요. 네. 화요일인데 어떤 종목 네. 볼까요? 어제 삼성전기였었죠. 너무 오늘 잘 좀 가고 있네요, 오늘. 거의 비슷한 LG 이노텍을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자, LG 이노텍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참 시간 관계 좀 약간 심플하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모멘텀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신작이 나왔을 때 그 아이폰 신작이 어느 정도 팔리는지에 따라서 LG 이노텍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9일날 일단은 며칠 안 나왔죠. 이제 9일날 아이폰 17 시리즈 발표를 하는데 예상 판매 대수가 시장에서는 한 8천만 대 전후 일단 판매가 아니라 생산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폰 쪽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많이 납품하기도 합니다만은 단독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좀 약간 그 모멘텀 될 수 있는 부분 아이폰 프로 시리즈에 이제 폴디드 줌 모듈을 납품한다.
폴디드 줌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핸드폰이 얇아지면 렌즈가 안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렌즈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역자로 꺾어서 그 이제 잠수함 잔망경처럼 기역자로 꺾어갖고 들어가는 게 이제 폴디드 줌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 카메라 모듈보다. 그걸 이제 아이폰 그 프로 시리즈에 이제 폴디드 줌 모듈 공급하는 게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사실 상반기에 뭐 기대하지도 않았죠.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반기도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 초에 어떤 실적 턴어러도 될 것이다. 사실 내년 초에 실적이 좋아질 걸 지금 어떻게 예상이 가능한지는 참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이 아이폰이 그 발표가 될 때마다 LG 이노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뭐 사실이죠. 항상 그래 왔었고. 자, 일단 기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기판 부분은 LG 이노텍이 적자를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판 쪽은 적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흑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적자를 줄이는 게 주식에서 그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더 크죠.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차트랑 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이 상당히 이제 차트 보시면 이게 굉장히 올라는 가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영차 하면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인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한 몇 달 동안 참여 없다가 최근에 매수 쪽으로 좀 돌아섰고 기관 같은 경우도 한 2달 정도 매도하다가 최근에 한 달 정도 매수 동참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면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은 빠질 대로 다 빠졌기 때문에 일단 매수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10%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한 번 올라가고 3번 빠지는 느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모멘텀은 아이폰 17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매량을 좀 기록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일단 뭐 실적이 좀 다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은 좋게 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좋은 어떤 기술적 분석과 수급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가격이 16만 8,500원이죠. 일단 16만 8,000원 전후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20만 원 정도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전 저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5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9일에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가 또 공개되는 만큼 LG 이노텍에 대한 관심 가져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로봇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봇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의 상승 트리거가 됐던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들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 다시 한번 로봇주들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섹터 안에서 종목별 순환매가 도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KNR 시스템 같은 이 부품단이 좀 더 강했다면 오늘은 다른 종목들의 수급이 더 많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 로봇주들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종목들은요. 현대무백스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오늘 장중에 도달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유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앞으로 이 수주 빅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점을 전망으로 내놨고요. 7,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모습입니다. 그밖에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소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15%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젠 R&M 12%대 급등, 시메스도 11%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도 4.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방산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의 이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진들이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3.5% 증액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졌는데요. 정부 측에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우선 한국과 미국의 의견은 좀 합치된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방산주들 기대감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나토가 이 GDP 5%로 국방비를 올려잡았는데 한국은 이보다는 좀 낮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들은요.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6%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3%대 강세, 현대로템과 파이버프로도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9%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이 조선과 또 방산을 중심으로 좀 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안 관련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안주들 동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카드에서 해킹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보안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롯데카드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10%를 보유하고 있고 960만 명 가까운 회원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좀 유출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 측에서도 비상 대응 체계를 좀 가동하겠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오늘 보안주들 같이 한번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알체라의 경우에는 5%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센즈랩도 4.8%대, ICTK 4.4%, 한컴미드와 모니터랩의 경우에는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안주들 전반적으로 수급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오연진의 시장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오연진 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최근 박스권에서 답답한 지수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 그런데 섹터별로의 빠른 순환매 그리고 가고 있는 섹터는 또 잘 가는 그 섹터별로 특징이 굉장히 인상적인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월장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인베스트의 오연진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증시가 박스권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팀장님. 네. 방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별로의 특징이 굉장히 눈에 띄는 시장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수 계속해서 답답할까요? 네, 앞으로도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상단을 뚫어낼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말씀드려야 네.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의 현재 위치가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이제 싸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코스피 PER이 이제 14배, PBR 1.05배 수준에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최근 10년간의 이제 PER을 보면 14.4배,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PER은. 근데 PBR은 10년 평균이 0.95배, 현재는 1.05배.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로는 과거 평균 대비 10% 정도 할증이 되어 있으니까 지수가 싼 구간은 분명히 아니죠. 싸다라는 모멘텀으로 올랐던 시기가 지났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라든지 대차 잔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한 10조 원대, 그리고 대차 잔고는 90조 원대, 거의 뭐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차 잔고는 언제든지 공매도로 출회될 수가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하려면 대차 잔고 축소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지 그런 여부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관세 협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좋은 얘기들이 오갔지만 관세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합의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에서 관세가 아직 불확실해요. 그래서 최애국 대우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예상입니다. 또 미국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또 자동차 관세도 원래 15%로 내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내려가고 있어요. 25% 수준에서 이제 미국의 수출이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들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협상이 안 됐다. 이런 부분도 박스권 요인이겠죠. 반대로 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앞서 앵커님도 말씀을 해주신 대로 결국은 이제 섹터와 종목별로 시장을 좀 압축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수 기대감이 적기 때문에 종목이라는 섹터, 이슈가 있는 쪽으로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 모멘텀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리고 오늘 오후장 들어서 힘이 굉장히 좋은 게 로봇주들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서 이제는 로봇 산업이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많이 사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특히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10월부터 공장에 투입한다는 소식도 있는데 로봇주들 9월 동안 뭐 잘 갈 거라 보세요? 네, 오늘도 네.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로봇주는 시장을 상회하는 성과를 낼 것으로 보니까 어. 당연히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이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또 핵심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조지아 공장에 투입이 될 것 같고, 또 9월 달에는 기관 투자자와 같이 이제 공장을 방문한다. 또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10월까지 쭉 연장시키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노조 리스크가 현대차 그룹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로봇으로 대체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벗어날 수 있겠죠. 노란 봉투법 시행이 현대차 그룹에는 부담인데 이게 오히려 이제 로봇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매개가 될 거라고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의 비용 절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휴머노이드 경쟁이 본격화합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휴머노이드 경쟁하면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가장 앞설 수밖에 없기는 해요. 왜냐면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와 로봇의 부품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스스로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경쟁에서는 아무래도 테슬라가 앞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죠.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한 800만 원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중국, 그리고 보급화 측면에서는 미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게 국내 로봇 업체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경쟁 환경이 아주 녹록하거나 그렇진 않다라는 건데, 그래도 선별적인 성과들은 나오죠. 로보티즈가 오픈 AI의 AI 워커를 공급하면서 국내 거의 뭐 대장격 종목으로 뛰어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 선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로봇주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원래 로봇 연구 기업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단지 이제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가격 하향 안정화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거고, 현대차 그룹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기업별 휴머노이드 기술 보유 현황들을 좀 보셔야 투자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현재 휴머노이드에서 중요한 건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이 두 가지를 항상 꼽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관절 같은 역할이에요. 사람처럼 이제 손을 뭐 구부리거나 이런 역할들을 해야지 효율성이 높을 거고요. 그다음에 감속기는 정밀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너무 크면 사람을 보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작은 움직임으로 관절을 통한 세부적인 조작, 이게 핵심이니까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휴머노이드 100기업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분 확대 기대감 언제든지
현재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언급드렸던 감속기 부분에서는 이제 SPG가 좀 앞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시도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로봇주 내에서 좀 더 강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 전반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필요하고, 핵심은 휴머노이드, 그리고 액추에이터, 감속기, 그리고 대주주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런 순서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투자 힌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돼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의선 회장이 여기서 뉴욕에서 IR 개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로봇 관련된 기대감도 커질 것 같은데 아직 뭐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해 짧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로보티즈가요 급등하고 갑자기 유증 이야기가 나와버렸었거든요. 그러면 네. 주가가 엄청 흔들렸고 외국인 이탈 계속 나왔어요. 오늘 좀 강하게 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성장 기업들 유증 이슈 나오면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네. 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 유증의 목적이 뭔지를 보시는 게 네.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시장 운영자금을 투자. 네 맞습니다. 운영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증을 한다. 이건 나쁜 유증이죠. 네. 일단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지분 희석에 대한 악재로서 작용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로보티즈의 유증은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 동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유증이었기 때문에 그 자금을 대부분 투자 자금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높이기 위한 자금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좋은 유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증의 목적을 보시고 시설 투자인데 그게 이제 R&D라든지 성장 분야에 투자되는 자금이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기업의 운영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빚을 좀 상환하기 위한 유증이냐, 이 부분을 구분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티즈의 성장성에 대한 유증,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니까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매수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그래서 오늘 좀 5거래일 만에 시원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요. 현재 19%가량 오르고 있네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측부터 좀 계속해서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나 그 먹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그래서 위고비만 네. 진출했을 때는 가격이 너무 비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상용화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마운자루라는 경쟁 제품이 들어오면서 위고비가 최대 40%까지 약가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만약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 부담이 줄어드니까 시장 성장이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먹는 알약 같은 경우에 현재 일라일리와 로보노디스크 모두 임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투약 대신에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알약 형태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알약 형태가 주사제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해요. 알약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주사만큼 빠르고 좋은 효능을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사제와 알약 형태가 모두 성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비만 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투자 포커스는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유통과 개발 업체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블루엠텍을 보시면 위고비 유통주로 계속해서 주목받았는데 이번에 마운자로 유통사로도 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위고비든 마운자로든 일단 판매가 확대가 됐을 때 수혜를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으니까 조정시마다 1차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고,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내년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출시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은 내년 하반기니까 한 1년 정도 안에 좀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미약품이 다른 제약바이오주보다 기술적인 부담도 적기 때문에 최근에 꾸준히 올라가죠. 네, 추가적인 상승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고 해서 이제 붙이는 제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알약 제형, 그다음에 팔에 붙이는 제형,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할 것 같으니까 신규 제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대웅제약을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고비를 44주간 사용을 했더니 허리둘레가 한 12cm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기사도 있네요.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테마도 최근에 좀 다시 주목받고 거론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어떨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거의 단알이 일단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네. 오늘 네이버가 움직이는데 물론 이제 카카오 반사수혜다라는 얘기도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다날이 올라갈 때 그 페이 코인의 결제 활성화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페이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동으로 전환해서 결제하게 하는 시스템을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동안 눌렸었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움직임 나올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관련해서 입장차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으로 발행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서 일반 기업도 발행을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팽팽한 입장차가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활성화가 안 되는데 어쨌든 결론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돼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에 엄청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이미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국채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중국은 원래 CBDC만 허용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허용으로 기조를 바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다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어떤 방향이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한은과 기업의 국회 입장차가 조율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크게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플랫폼주가 디지털 결제 활성화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다날 가장 탄력적인 종목이니까 혹시 이제 조정이 온다면 지금 따라잡기는 좀 어렵고 조정이 온다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결제 수요 증가했다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조정권에 있으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뭐 분할 매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 시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9월에요. 아이폰 17이 공개가 됩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부품 관련 기업들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매력 지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일단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네. 일단 갤럭시가 요즘에 AI 스마트폰 시장을 상당히 좀 장악하고 있고 이번에 폴드 부분에서의 점유율도 많이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놀랄 만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그 아이폰 17 에어가 5.5mm 두께로 갤럭시 엣지보다도 더 얇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화형 AI라든지 상황 인식 기술이 향상됐다고 하니까 혁신적인 AI 기능을 보인다면 그때는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직은 좀 물음표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고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폰 16 프로맥스 출고가 166만 원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전작 대비 최소 $50 인상이 전망돼요. 그래서 비싼 가격으로 나오면 또 기대감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나오는지 요걸 또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 종목만 꼽자면 이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양 OLED 패널 공급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이폰 17 시리즈에 약 4천만 대 정도의 OLED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 너무 급하게 따라잡지 마시고요. 일단 9월 9일에 공개가 된 다음에 말씀드렸던 가격, AI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들어가도 뭐 늦진 않다라고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너무 서두르게 매수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팀장과 함께 9월장의 전반적인 전략을 세우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9월 역시나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섹터별로의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섹터들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구남 수주를 노리고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 보좌관이 SNS에 곧 군사 부문에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필리조선소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사실상 한화의 미국 해군 군함 발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조선 시장의 80%는 군함 건조에서 수익이 나오는데 실제 한화는 군함 사업 확대를 위해 호주 오스탈 지분까지 인수하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오스탈은 미 호주 해군 함정을 건조해온 회사로 매출의 79%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한화는 필리조선소에 약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연간 건조 능력을 한 척에서 최대 20척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존스법이 적용된 선박 수주가 이어질 경우 수익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 2015년 존스법 적용 MR 탱커 계약은 시장가의 4배 가격에 수주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백악관 발언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며 한화가 미국 조선 시장에서 군함을 포함한 고수익 물량을 확보할지 주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화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회복하는 모습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일단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오늘은 좀 반등하는. 아직은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월 급락 이후에 일단 40%가 넘게 올라온 상황이기도 하고 연초 대비해서는 일단 30%가 넘는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또 9월, 10월이 계절적으로 좀 비수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시장의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수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어차피 9월 정도의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시장에서 해석하면서 오늘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민영 의원의 코멘트가 나오면서 현재 시가총액은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RNA 계열의 치료제를 일단 기술 이전한 이력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향후에도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텍인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이제 사노피와의 임상 1상 결과가 일단 나왔는데 이제 안전성 데이터를 확인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향후 BBB 셔틀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도 현재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GSK 딜 이후에 연말까지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텍 또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일단 9월 임시 주총을 통해서 일단 코스피 이전에 대한 이슈들이 어제 이제 부각되면서 올랐는데 이런 부분이 9월, 10월 키트루다 SC 관련된 이슈를 9월에 승인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또 10월에 출시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살짝 조정이 나왔다.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이 또 있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의 합병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모멘텀들이 발생하면서 고점을 이제 넘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군함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이 오늘 강하게 붙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과매수권에 진입한 것이 맞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기자재까지 돌려가면서 한번 순환매, 섹터 내 순환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바이오 쪽 그리고 조선 쪽 오늘 흐름 좋았는데요.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네,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혼자만의 뭐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조정은 끝났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네. 선물 시장에서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이 1조 넘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 정도까지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장중에 나와야만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콜옵션을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쥐고만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1% 정도 물론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은
최근 들어서 가장 의미 있는 수준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개월 넘게 크게 보면은 대략 2달입니다. 2달 동안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생 변수 당연히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시장에 유입이 될 것이고 내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법 개정 이것도 정기국회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기대감이 꽤나 크게 묻어나는 그런 시점이 오늘 적지 않게 발현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외생 변수도 사실상 없습니다. 실업률,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크게 흔들릴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제 우리 증시가 조금 안 좋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그걸 감안한다면 시장은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호다라고 보여지고요. 섹터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좋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최근 계속해서 강한 게 로봇 쪽이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완성형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감속기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하이젠 R&M이라든지 SBB테크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로봇 산업이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칩이 하나가 나옴에 따라 다시 한번 바람이 부는데요.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휴머노이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 비해 최소 6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품 쪽에 계속해서 기회를 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로봇 관련주는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주도 시세에 분출을 해줬는데요.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또 짚어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3,171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 가까운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 이상 올라주면서 어제 낙폭 그래도 만회하려는 모습 보여줬고요. 793포인트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피 200도 1%대 강세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그래도 돌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3천억 이상 덜어냈습니다. 기관도 소폭의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9월 2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장중 고점을 높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우리 시장 최근 박스권에서 지속적인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어제와 반대로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제히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형주 그 가운데서도 전기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유입이 됐고요. 다만 SK하이닉스가 어제 강하게 빠졌던 것과 비교했을 때 오늘의 반등세는 사뭇 아쉽습니다. 1.7%가량 상승했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더 큰 폭의 상승, 2%가 넘게 오름세를 그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는 괜찮았었고요. 조선주들이 다시금 반등하는 가운데 하나오션의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8%가량 상승했고 KB금융지주가 1.5%, 삼성생명이 5% 이상 상승하면서 금융지주사들도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은요.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창업주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도 3%가량의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네이버가 4%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인터넷 대표주들이 엇갈린 움직임이 나왔고요. 현대글로비스 오늘 2% 넘는 상승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제약바이오주들 어제는요 일제히 경색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알테오젠은 어제에서 오늘도 흐름이 괜찮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1.6%,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위고비의 효과가 지금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국내에서도 전해지면서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도 3에서 4%가량 상승력이 보였고요. 파마 리서치는 한 걸음 쉬어갔지만 휴젤은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고 HLB와 리가켄바이오, 보르노이와 같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오늘 지속적인 매수세 들어왔고요. 로봇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레운보 로보틱스가 오늘 2.8%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 노란보트법 통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리노공업이 2% 넘게 빠졌고요. 테크윙 어제 강했는데 오늘은 쉬어가네요. 오늘은 대형주 중심으로 반도체 수급이 이어졌다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루닛이 7% 넘게 상승했고요. 엔터주들도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SM이 2%가량 빠졌다는 점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네, 오늘 종가 보면요. 코스피가 3,172선까지 올라섰습니다. 1%에 가까운 상승 보였고요. 특히나 오늘 대형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죠. 코스피 200은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의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1.15%.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로봇, 또 기자재 이러한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되면서 790선 웃돌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6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 선택했고요. 오늘 3,900억 원가량 동시호가 상황 속에 더 담아냈습니다. 반면 개인은 매도폭 늘렸고요. 기관도 1,415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담아냈고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9,000계약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우선 5위까지 일제히 상승했고요. 어제랑 일봉이 완전히 반대돼 있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봉을 그리면서 시가 대비 좀 많이 뛰어오르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0.2%,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1% 상승했고요.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폴란드에 지금 방산 전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1.8%가량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오늘 소폭의 상승을 보였고 현대차와 기아가 엇갈린 움직임이었는데 기아가 오늘도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KB금융도 1.5%가량 상승하면서 최근에 흔들렸던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코스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알테오젠 시세 이어가는 거 그리고 펩트론이 오늘 강한 상승 나왔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에코프로 그룹 주들은 엇갈렸고요. 파마 리서치는 한 걸음 쉬어가면서 미용 관련 기업들은 강한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펩트론과 함께 오늘 삼천당 제약의 흐름도 괜찮았고요. 비만 치료제 이슈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 전반적으로 시세 나타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외환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은행의 최진호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환율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예,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0.7원 낮은 1,393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금융시장이 노동절로 휴장을 하면서 달러의 방향성에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그런 재료들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달러원 환율은 장중에는 수급에 연동되는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장 초반에는 이제 월초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좀 매도하면서 달러 환율이 1,395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10시에 중국 위안화 고시 환율이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었고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이제 국내 주식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달러 환율은 다시 1,390원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한편 장중에는 이제 국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9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이고요. SKT에서 통신료를 좀 할인해준 영향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3.6% 정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되는 물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그 근거로 들었던 이유가 이제 물가나 그런 경기 쪽보다는 가계부채와 이제 부동산 가격 관련된 그런 금융 안정 요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오늘 발표되는 그런 국내 소비자 물가는 국내 채권 금리나 이제 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었고요. 금일 달러 환율은 전형적으로 수급이 이끄는 그런 장세를 보이다가 서울 외환시장 15시 30분 종가는 1,39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80원 그리고 1,39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율 동향도 좀 비슷할까요? 최근 7월 이후에 약 2개월간 달러 환율은 말씀하신 레벨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상하단 레인지를 좀 이탈하더라도 실수요성 수급이 금방 이제 따라붙으면서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현상이 아무래도 이번 달 17일에 예정되어 있는 9월 FOMC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 요인이고요.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기 때문에 달러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추세적인 하락 쪽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금융시장은 9월 FOMC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9월 이후의 통화정책의 향방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 고용시장 둔화가 이게 과연 경기 둔화에 의한 현상이냐 아니면 관세 정책에 의한 일시적인 마찰적 고용 부진이냐 하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으로 서비스업 물가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서요. 현재 2% 후반에서 더 이상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와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 예정되어 있는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이제 9월 FOMC에서 발표되는 점도표, 그러니까 내년에 기준금리를 몇 번이나 인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힌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의 경제 성장의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금통위에서 하는 이제 추경이라든지 소비 개선 효과로 인해서 0.1%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긴 했는데요. 여전히 0.9% 정도로 1% 이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이 달러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고용지표와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가격 경시 PC 지표, 물가 지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FOMC 전까지는 박스권 행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세 모처럼 유입이 돼주면서 시장 상승 이끌어줬습니다. 내일은 또 시장 어떻게 대비해보는 게 좋을까요? 계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내일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네, 일단 9월은 이제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일단 개막이 되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섹터 위주로 한번 조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이슈가 중점적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금융주나 지주사들의 주가 흐름이 기술적인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일단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일시적으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주에 대한 흐름 그리고 지주사들에 대한 이런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이슈를 추가적으로 9월에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된 이제 법안이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일단 야당과 여당에서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된 상황이고 이것은 여당과 야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돼서 초당적 지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10월 금융위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방향도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법안으로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된 여러 종목들의 주가 흐름 또한 양호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일 알리바바의 그런 추론칩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AI 밸류체인 안에 있는 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전일에는 조정폭이 좀 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AI 밸류체인의 주가 흐름이 사실은 일단 방향성을 바꾸는 이런 요인보다는 변동성 이슈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HBM4 관련
관련된 가격 협상을 엔비디아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HBM3 대비해서 가격이 최대 40% 이상 일단 인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피해를 받게 된다면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고가 흐름을 탈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가 26년 순익 기준으로 대략 한 PER 13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26년 순익 기준으로 대략 한 7배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물론 이제 최근 조정을 받았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 관련된 이야기가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인터넷 업종에서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카카오는 대주주 이슈에 대해서 노이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주가에도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터넷 업종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 관련 의견이 또 나왔는데 관련해서 또 관심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내일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3,150포인트 내외에서 조금 등락을 보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감이 이렇게 딱 되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은 수급이 지금 전혀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내일 당장 코스피가 3,200포인트까지도 저는 올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흐름 자체가 특히 오늘 제약바이오가 또 한번 이렇게 불균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괜찮은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두 가지 섹터가 힘을 받는다면 시장에 오르지 못할 이유는 딱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외국인 수급과 시장이 최근에 약간의 조정을 잘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 그걸 토대로 저는 시장이 이번 주 내도록 매일매일 조금씩은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 여전히 전망을 해주셨고 AI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은 두 분 모두 가져가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그럼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압축시켜 보도록 할까요? 과장님은 어떤 종목 좀 주목해 보실까요? 네, 일단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에 있는 이제 한국 업체들 지난 시간에 뭐 두산전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스페타시스 가져와 봤고요. 네.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 글로벌 에이직 업체들의 일단 공급이 다변화되면서 이스페타시스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좀 그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금 흔들렸던 것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나운스를 회사 측에서 조금 낮게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실적 가이던스를 높이는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되면서 다시 주가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구글은 새로운 TPU 모델이 나올 예정이고요. 이스페타시스는 내년 신공장 증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사, 그러니까 에이직 업체들을 다양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고객사가 다변화되면서 동사의 실적 모멘텀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다시 한번 밸류 리레이팅이 가능한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도 현재 자리가 지난번 고점 자리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고점을 트라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현재가에서 매수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여러 가지 모멘텀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8만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농심입니다. 최근에 농심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조금씩 나옵니다. 물론 삼양식품처럼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에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캐데몬이라고 하는 마케팅 협업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에 따라서 최근 며칠 동안 우선은 주가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왔고요. 3분기 이후로는 북미와 유럽 쪽에서의 법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신라면 투움바입니다. 뭐 까르보나라 불닭만큼의 파급력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8월부터 이제 미국의 대형 마트에 이렇게 유통 입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매량은 아무래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국내 또한 수익성과 영업이익률이 지금 개선되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4.5%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가에 따른 인상 효과가 올해 3분기에 대략 100원까지 추산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농심이 지금까지는 주가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변화 양상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스낵보다는 라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삼양도 라면이라는 거죠. 농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의 판매량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그 여건을 해외에서만 만들어낸다면 농심 또한 주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조금 짧게 46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또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죠. 캐대언 덕분인데 농심의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46만 원까지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인데 9월 들어서 생각보다 시장 흐름이 좀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9월은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섹터에 한번 집중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 분위기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너무 좋았는데 이 흐름이 하루 정도 더 가는지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주목할 것이라고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6거래일 만에 돌아와준 외국인들 내일도 이러한 수급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체크 포인트로 살펴보시죠. 내일도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장이 약세장이라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거래일만 놓고 보자면 하락하는 날이 있으면 상승하는 날도 바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변동성이 있을 때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그래도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올 수 있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좋은 투자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